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나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쉽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이제 부동산 투자 입문서로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술이나 방법 이런 것보다는 동기부여 쪽에 조금 강조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부동산 투자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세 번째, 투자할 만한 곳 추천. 네 번째, 월세 받는 투자처가 뜬다. 다섯 번째, 직장 다니면서 부자 되는 법. 여섯 번째, 원룸 빌딩을 사야 하는 이유. 부동산 중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부동산 중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 그들이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정을 바쳐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가 강한 열정을 바쳐야 고객들은 다른 중개인을 찾지 않고 나에게 의뢰한다. 나는 고객이 차익을 남겼을 때 진정으로 내 고객이 된다고 믿는다. 차익이 남아야 나를 신뢰해 거래를 이어가고 다른 고객도 소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고객은 일회성이 아니다. 투자한 사람이 또 투자하기 때문에 얄팍한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객들에게 이제 이익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실제 이제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컨설팅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뭔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운영 철학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고객이 이익이 남아야 진짜 내 고객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땅값이나 분양권 가격이 5에서 10% 오른 상태다. 그때 부동산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 오르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투자할 때는 적절한 골드타임에 매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요즘 분양권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워낙 규제가 심해져서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0% 붙은 거겠죠. 이때가 이제 매수 적기라는 거죠. 이때부터 막 피가 막 계속 붙고 해서 결국 그때 사는 게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 정도에 사서 이제 분양권에 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 추천. 요즘은 점포주택지는 물론이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빌딩을 보고 있다. 서울에 매수할 땅은 점점 줄어들어 앞으로 10년 후면 돈은 둘째치고 좋은 위치의 땅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소액으로는 소형 아파트도 좋고 자금이 더 있다면 땅 지분이 많은 강남의 빌라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서울의 땅에 투자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이제 좋은 위치의 땅을 살 수가 없는, 매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저도 여기 100% 동의하고요. 실제로 다 빌라 지어서 진짜 온전한 땅을 찾기라는 게 쉽지도 않고 서울의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서울의 땅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울에 단독 다가구, 소형 빌딩, 꼬마 빌딩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은 저도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이고, 물론 제가 쓴 책에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세 받는 투자처가 뜬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처는 크게 오르는 투자처가 아닌 매달 월세 받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투자처로서 인기가 많을 것이지만 살펴야 할 것도 많다. 1. 가능한 한 전세가액이 매매가액의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매매가가 2억이라면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 정도여야 하는 것이다. 2. 위치를 봐야 한다. 전철역 주변이나 교통환경을 봐야 한다. 가능하면 강남으로 가는 교통편이 있어야 한다. 3. 같은 값이면 전세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으로 투자하라. 4. 원금 회수가 언제 될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월세 받는 투자처가 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뭐 월세 받는 부동산이 뜨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직장의 월급을 대체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부동산을 투자처로서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매매 차익을 남길 것이냐 월세를 받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월세 받는 투자처는 점점점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기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가지. 소형 아파트가 이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월세는 월세 받을 수 있죠. 또 가격도 잘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아주 높아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더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형 아파트 살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액이 매매가의 80%. 매매가가 만약 2억이라면은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 정도 돼야지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뭔가 좀 안정장치를 해놓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0% 이하,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인데 뭐 1억 5천만 원이라든지 1억 4천만 원이면은 투자로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위치를 봐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위치거든요. 그 무슨 위치, 어느 위치가 좋은 것이냐. 바로 강남을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역이 있느냐 없느냐.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있냐 없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강남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신 분들 많죠.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임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뉘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실 때 여기 위치가 강남으로 가기가 쉬운가 어려운가를 잘 따져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강남 가기가 쉽다. 그러면은 웬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남 가기 굉장히 어렵다. 막 버스 타고 막 지하철 갈아타고 막 2시간 가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 투자하시면은 딱히 뭐 다른 호재가 없는 이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값이면은 뭐 전세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으로 투자하라. 뭐 이거는 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할 걸로 보는 거죠. 전세가가 이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세가를 갱신할 때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값이면은 전세 만기가 빨리 돌아와서 내 자본을 새롭게 전세를 올려서 내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원금 회수가 언제 될지 따져봐야 한다. 이제 원금 회수,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언제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걸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회전이 빨리 되는 건데 원금 회수가 5년 뒤에 되는 거랑 1년 뒤에 되는 거랑 투자로서는 1년 뒤에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원금 회수해서 다른 부동산에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돈의 순환을 시킬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과연 언제쯤 되는 건지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자가 되는 법. 직장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다. 그 첫 번째가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부자가 되어서 내 가족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면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선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장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벌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일단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나도 부자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다면은 이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룸 빌딩을 사야 하는 이유. 나는 이렇게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원룸 빌딩을 권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룸 빌딩을 사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요? 돈도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일단 자금 사정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 고객을 파악한다. 확실한 계획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막연한 사람에게 원룸 빌딩을 권한다. 원룸 빌딩의 장점은 많다. 첫째,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유망한 수익성 부동산이다. 둘째, 원룸 빌딩은 망하지 않는다. 위치가 아주 나빠 공실이 많거나 아주 비싸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다. 셋째, 원룸 빌딩만 있어도 생활비가 해결된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을 한 부부에게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185만 원이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3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을 내면 210만 원이다. 웬만한 원룸 빌딩이라면 못해도 월 210만 원은 나온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룸 빌딩을 지으려면 대지 80에서 100평이 필요하다. 가구당 주차수를 빼고 원룸을 지으면 대략 12개에서 19개까지 나온다. 보통 원룸의 가격은 땅값과 건축비를 합하고 수익률을 계산한다. 원룸 빌딩을 살 때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아주 좋다. 그러나 자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모자라면 집을 팔고 전세나 반전세로 살고 대출을 받아서 원룸 빌딩을 살 수 있다. 네, 원룸 빌딩을 사야 하는 이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원룸 빌딩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룸 빌딩을 사라면 이제 그렇게 비싸면 어떻게 사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빌딩을 사는 거에 좋다. 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원룸 빌딩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 원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는 거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룸 빌딩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치가 아주 나빠서 공실이 많거나 아주 비싸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스크가 작다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원룸 빌딩 사서 망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여기 100%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원룸 빌딩만 있어도 생활비가 해결된다. 원룸 빌딩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원룸 빌딩을 선호한 거고, 원룸 빌딩에 대한 그 수익형 부동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월세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 대책으로 원룸 빌딩이 좋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룸 빌딩 지으려면 80평 정도가 필요하고 100평 원룸을 지으면 12개, 15개, 19개 정도 나온다. 12개에서 19개 정도의 원룸에서 월세가 30만 원씩 나온다면 36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융자 받은 거 이자 내고 하면은 최소한 뭐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근데 사실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룸 빌딩을 사셨다가 관리 어려움으로 파시는 분도 많고요. 그 세입자 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건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원룸을 이제 12개에서 19개를 껴있는 건물을 사면은 세입자가 12명에서 19명의 얘기잖아요. 세입자가 19명 상대하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월세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단순히 원룸 빌딩에 대한 막연한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건물주를 무조건 불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건물주가 가진 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차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원룸 빌딩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한 게 있죠. 소형 아파트는 조금 이제 원룸 수입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아파트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세입자가 속썩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점만 말했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쉽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이 책은 이 한 번의 영상으로 대략적인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동기부여, 뭔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고요. 뭔가 실질적인 뭔가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쉽게 써서 조금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너무 쉽게 썼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에도 영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아마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